안녕하세요, 레이먼씨입니다. 오늘은 관계형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계형 리스크라 하면 이제 단어 자체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람과 기업 그리고 자본, 이 관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관계와 이해관계에 충실하면 큰 사고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늘 소수의 사람, 소수의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길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 접근성은 낮고 또 그걸 파악할 힘이나 인원, 시간,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정보의 차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곤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멀쩡한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었던 회사들도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 이런 사인을 볼 때도 있고요. 갑자기 뭔가 소수자 거래 이런 이제 경고가 뜨고 그리고 갑자기 주가가 출렁출렁 하더니 어느 날 거래 정지가 닥치는 경우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떤 다른 이슈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상장 폐지된 350여 개의 기업 중에 약 150여 개의 기업은 이러한 소수자의 관계에 의해서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이런 사례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관계형 리스크 등급입니다. 이 관계형 리스크는 150여 개의 기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상장 폐지된 350여 개의 기업 중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같은 유형의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형태를 보인 것들이 150여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50여 개의 지난 15년간 해당 거래 정지된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행태를 추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흑자도 유지하고 있었고 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이상하다고 볼 수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이 되면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전부터 어떤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는 일단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재무제표는 1년 전체는 당연히 시간이 지난 뒤에 3, 4개월 지난 익해 다음 해 3월, 4월에 받아보시는 거고 분기 데이터 하더라도 분기 데이터도 결국은 4개월 차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4개월 차의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기업이 지금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부성수입니다. 물론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처럼 우량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3, 4개월 이후에 봤다고 해서 큰 출렁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피해를 어디서 보시느냐? 삼전, 하이닉스 피해 본다고 해봐야 아주 끝까지 무슨 해프닝이 있지 않는 한 큰 피해를 보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코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많은 수익을 보고자 들어왔던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자, 관계형 리스크 등급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자면 관계형 리스크 등급은 숫자가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누군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를 알고 있어요. 곧 매출도 떨어질 것이고 다음 성장 동력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거나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서 엑시트하고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물론 더 복잡한 패턴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일단 그 회사의 임원이 바뀝니다. 누군가가 임원이 바뀌죠. 물론 순서는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임원이 바뀌거나 시비를 발행을 하는데 시비 발행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유명 펀드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기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알 수 없는 굉장히 긴 이름의 펀드들이 많습니다. 투자조합에서 이런 데서 투자가 들어옵니다. 크지도 않아요. 50억, 100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임원이 교체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났는데, 자, 그러면 어떤 목적, 뭐 시비 발행할 때 항상 뭐 사업 목적을 적으니까요. 운전 자금 용도라든지 어떤 신규 사업용이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코넥트에서 만든 4개의 지수가 있습니다. 그 현금 거버넌스라든지 현금 효율성이라든지 재투자율, 정합성 이런 4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에서 살펴보면 그 지표들이 정상적이진 않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0일을 50억, 100억 찍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시비가 찍어진 그 형태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 수 없는, 또는 뭐 투자 주체를 잘 알 수 없는 이상한 어떤 펀드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돈을 들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또는 이상한 데로 쓰입니다. 사업을 연구개발하는 데 쓰이거나 무슨 뭐 갚지 못한 미상환을 갚아서 재무제표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무슨 과제를 한다든지 뭔가 사업에 도움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현금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회사와 시비를 또 발행하는데, 시비를 발행할 때 시비 발행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쪽 회사의 자산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자산은 어떤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된 어떤 가치에 의해서 시비 발행 대금으로 납입이 됩니다. 근데 한 바퀴 돌리고 그 회사는 그 시비 발행한 걸로 엑시트하죠. 그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 그러면 이 회사는 돈 한 바퀴만 돌고 부실 자산을 떠안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한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들어와서 시비 발행하고 뭔가 해보려고 해서 붕 띄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엑시트하고 빠져나가고, 시비는 또 다른 거래에 의해서 그들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관계형 리스크라는 건 숫자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하고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고자 만든 것이 관계형 리스크 등급입니다. 그 화면 분포를 좀 보시면 평균 20 근처에 몰려 있고, 상장기업 2,700여 곳의 실제 분포입니다. 시장 평균 점수는 코스피 19점, 코스닥 22점. 그런데 상위 10% 위험군의 평균은 양쪽 다 50점입니다. 평균의 2.5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험한 이런 사건은 시장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에서 반복해서 터진다는 겁니다. 한번 분쟁이 난 회사에서 임원이 나가고 시비가 발행되고 대주주가 바뀌고, 그런데 이 사건이 몰려다닙니다. 이런 극단적 위험군에 있는 점수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같습니다. 코스피가 대형주니까 안전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 위험군, 통계 방송, 통계 컨텐츠도 제가 여기 공유를 했지만, 상장 폐지 위험군이 약 200여 개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위험군의 대다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말 이건 곧 폐지되겠는데 하는 회사들 중에 그 회사의 상위 90%가 차지하는 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자본 잠식이에요. 다른 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만 봐도 코스피니까 좀 더 안전하겠지? 이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럼 관계형 리스크 등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종목을 뭐 이미 사셨다면 산 종목, 사기 전이라면 사기시기 전에 등급을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링크에 있습니다. 코넥트 AI 넷인데요. 이 코넥트에서 관계형 리스크 등급을 점검을 하시면, 로우면 뭐 이번 분기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미디엄이면 어떤 일 때문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만약에 새로운 임원이 왔는데 임원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럼 그 임원이 정보가 얘가 적자 기업에 있었던 사람인지, 이전에 거래 정지나 뭐 배임 횡령 등이 사건이 있었던 기업이 있었는지, 주의 경고가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경고, 공시 위반이든 허위 사실 공제 기재든 그런 걸로 경고를 받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 있었던지,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회사의 임원을 두세 개를 겸직하면서 회사 간에 시비가 찍혔다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추적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크리티컬로 뜨면 뭐 그건 이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뉴스도 검색하시고 재무제표도 한 번 더 보시고 또 증권사나 이런 리서치 전문하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이나 리딩방만 보지 마시고 그런 전문가들의 본을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관경 리스크 등급 체크하는 건 뭐 1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가 낮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관경 리스크 등급이 낮으니까 투자할 만하다. 이건 별개 얘기입니다. 관경 리스크 등급은 이 기업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종목 추천하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하셨거나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그냥 그 그래프만 보지 마시고 뭔가 이 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정도는 점검하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규모 피해를 막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보증이 아니라 그 신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과거를 말할 때 관계형 리스크는 행동을 보고 현재를 말합니다. 또한 4개의 인덱스는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된 수치들을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봅니다. 관계형 리스크는 선행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안전점검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먼 쇼였습니다.